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 혁신본부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대학원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이렇게 미팅도 있고 회의도 있고 행사를 해서 이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 프로그램의 이제 대상이 되는 저희 대학원생 학생들도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홍보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대학원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어떤 배경을 갖고 출시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 2학기, 좀 더 정확하게는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겨울방학 때와 그리고 이번 1학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간의 이제 운영을 통해서 나온 개선점을 반영해서 이번 2학기부터 향후 어떻게 또 추진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작년 2학기 이제 10월에 고려대학교로 왔는데요. 그 전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에서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2학기에 이제 BK21 4단계 사업이 출범이 됐고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최근에 어떤 그런 채용 시장의 환경, 채용 시장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구직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거, 수월하지 않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더욱더 대기업들이 뭐 공채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사실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겐 좀 많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그 최근의 상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미스매치라는 용어는요, 조금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노동시장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부조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산업계의 재편에 따른 대학의 계열별 혹은 전공별 정원 조정,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요. 대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찾는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원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이러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이런 미스매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채용 마켓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들, 특히 대졸, 고학력,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대졸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참고 자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1년 미만 안에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이 조기 퇴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범위를 이제 규모가 좀 더 적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문제는 이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하고 취업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공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많은 지원자들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인재를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직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업무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인턴십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직무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죠. 최근에 중고신입이라는 단어도 중고신입 혹은 올드 루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기업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선배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나 혹은 AI VR을 이용한 그 의료 교육 컨텐츠 개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HR 분야, 그러니까 채용 분야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 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시적인 환경,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규모 공채를 하기보다 필요한 인원을 수시에 뽑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상위 10대 그룹 중에서 지금 삼성그룹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상위 5대 그룹은 이렇게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비대면 어떤 채용 프로세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테스트하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설명회, 채용 설명회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대면 프로세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고요. 대략 4가지 정도의 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원생이 이제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주기에 맞춰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경력 개발 대학원생 경력 개발실에 가면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렇게 올인원 원스톱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 넓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년간 이제 BK 사업이 진행될 텐데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현재 그 쿠카이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 쿠카이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참여한 이런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이제 포트폴리오화 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고려대학교로 와서 이제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원생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433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석사과정생들의 반응이 높았습니다. 88% 정도 석사과정생들이 응답을 했고 그리고 진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1, 2학기생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1, 2학기 학생들의 응답이 조금 더 높았고요. 진로 방향에 대해서 문의한 거에 대해서는 취업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물어봤어요. 학부 과정이나 혹은 석사 과정 때 진로 개발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낮은 답이 나왔습니다. 21% 정도.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79%였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보통 학부 때 이제 경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구직활동, 일반 구직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조금 관심이 덜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참여했던 경험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그럼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70%가 넘는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복수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상담에 대한 니즈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코칭, 그리고 인턴십 추천, 그리고 자소서 컨설팅, 직무 캠프 순으로 선호를 했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제가 찾아낸 내용은 학부생보다 이제 더 다양한 진로, 구직 방향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학부생들은 대략 한 20% 정도가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구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영구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80% 정도는 이제 일반 구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보다 이제 더 다양한 진로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영구직, 비영구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 활동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주관식으로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나의 수요에 대해서, 나의 관심에 대해서 좀 맞춰달라,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첫 번째 서비스 대상은 이제 비영구직, 일반 구직을 희망하는 석사 과정생으로 잡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영역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 정보 획득, 스킬 향상,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기 이해는 글자 그대로 자신의 어떤 관심사나 적성, 역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라는 거고요. 정보 획득은 이제 최신의 업데이트된 다양한 정보를 빨리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런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특강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현직자 초청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무 캠프, 그러니까 현직자를 초대해서 한 학생들 4명 정도 팀을 꾸려서 소그룹으로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간략하게 인턴십과 약간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간접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황에 허용이 된다면 채용 설명회를 하거나 혹은 저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향상은 이제 자신이 가진 그런 경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이제 향상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소서 컨설팅이나 면접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 영역뿐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1 상담, 1:1 코칭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도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직자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회사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 그런 데 같이 참여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턴십 정보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저는 이 표현 좋아하는데요. 지피지기 하자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지피지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브랜딩,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조금 도표화해서 보여드리면요. 지난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요. 코칭하고 이제 자기의 영역에서 강점 테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리어 인사이트 특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획득 영역에서는 취업 특강, 그리고 스킬 향상에서는 자소서 컨설팅, 공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 상반기 공채 대비한 자소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숫자와 만족도 점수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박스를 해놓은 쪽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계열 분리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계열을 분리해서 2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인문 계열 1번, 이공 계열 1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기의 영역은 공통 주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내용이 이제 나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 일의 의미와 재미, 혹은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공통 주제였기 때문에 공통으로 같이 해도 되겠다 해서 계열 통합으로 운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계열 분리를 하자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학기 때는 조금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하면서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 계열을 100%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이면서도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 만족도를 제출하는 학생들 숫자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한 학생들이 답을 줬기 때문에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신 주관식으로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에 적어놓은 얘기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개선 사항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인문사회계열 대상으로 진행한 그 면접 컨설팅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찾았는데요. 대학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최초 진로 분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진한 노란색이 1차 진로고요. 연한 노란색이 2차 진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단에 계열별 통계 자료에서 인문사회계열을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쪽이 박사 진학,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전문기관 취업으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면접 컨설팅을 기획했던 거는 하반기 공채,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채를 대비한 면접 컨설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기업 취업과 공기업 취업에 대한 선호가 예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대답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쪽 연구직, 공공기관, 학계 이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이후에는 요 오른쪽에 세 가지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문사회계열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학계 연구직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직자 교우 네트워킹을 좀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공계열은 저희가 그 이공계열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공들이 섞여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연계열도 있고요, 공대도 있고요, 생명공학대학도 있고, 보건대학도 있고, 컴퓨터 쪽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공계열 취업 특강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저는 이공계열 학생이지만 생명공학이기 때문에 전자공학 학생과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의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 진로도 다르고요. 그리고 직무하고 전공의 이제 매칭률이 이공계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은 자연과학 전공자들이고요. 2그룹은 IT 엔지니어링, 줄여서 난바이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3그룹은 이제 바이오 쪽, 생명공학 쪽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영역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자기이해 영역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자기이해 영역에서 그런 강점 진단 테스트를 해봤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기이해 영역의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산업계 네트워킹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학기 이후의 계획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도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1학기까지는 저 혼자 했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구직과 연구직을 좀 차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워크숍을 강점 진단하고 리더십 개발, 그러니까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일을 리드하는 법에 대해서 리더십 센터, 그 대기업의 리더십 센터에 계신 분을 초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K 그룹하고 조금
저희가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SK그룹의 이제 퇴직 임원,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임원분들이 이제 일종의 사회봉사 활동이죠.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구직 세미나를 확대해서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커리어 인사이트 특강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 특강, 직무 캠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 면접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AI 면접이라든지 온라인 평가 이런 게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고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그 미스매치가 높다라는 자료고요. 이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늘고 있고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이제 심화되고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2025년이 되면 핵심 노동 인력의 한 80%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회사를 가보면 밀레니엄 세대가 주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때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에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학부생하고 비교했을 때 대학원생들은 그 구직 방향이 좀 더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구직 플러스 영구직 학계 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방향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이제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부생은 굳이 표현하면 이제 제너럴리스트고요.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생으로 갈수록 그 세분화된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진로 방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 부분이 학부생 대상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